이건태 의원인데요. 이건태 윤석열과 김만배 뒷거래에 드러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김만배 씨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다. 양쪽 모두 우연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어제 출석한 남욱 씨가 그것은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제 윤석열과 김만배의 뒷거래가 드러났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2019년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아빠 집을 갑자기 김만배 누나가 뜬금없이 삽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네. 뉴탐사에서 그때 뉴탐사에서 최초 보도했죠. 이게 그냥 뭐 시장에 내놔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뭐 발견해서 중개인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런데 그 당시에 뉴탐사가 윤석열의 운전기사와 인터뷰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 운전기사 사실은 김만배랑 윤석열이랑 이 집 문제를 논의하는 걸 들었다. 이런 것까지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다만 뭐 그냥 대통령이 당선돼 버리니까 모든 의혹 제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이 이슈가 이제 잊혀졌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나오네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상호 의원도 저도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는 진짜 그렇죠. 연희동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일 안 되는 지역이에요. 들어서 차도 못 세요. 맹지군요. 거의 맹지.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보유하고 살긴 좋은데 거래가 되게 난감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자마자 거래를 했어? 그리고 그것도 제값에?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요 사안까지도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제 김만배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연결하면 박영수도 중요하네요. 연결하면 큰 뉴스가 됩니다. 요 기사 기억나시죠? 지난 3월 기사인데요. 김건희 고모 40억대 공장 신천지가 샀다. 계약서 입수. 김건희 고모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 우익 유튜버들 관리하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닌가요, 김건희 고모가? 그리고 자기 말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지 화환 조직했던 바로 김혜섭 목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문제되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장을 갑자기 신천지가 샀단 말이야. 국회에서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근데 JTBC 이것도 단독 보도였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용산 행정관이 빨리 정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와의 연결성도 또 드러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과 김만배 뒷거래 사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영수. 바로 요거. 남욱이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은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했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럼 신천지 빼고 그러면 김만배, 윤석열, 박영수 요 조합. 요 조합이 언제부터 형성이 된 조합이죠? 2010년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그렇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바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초. 박영수와 김만배, 윤석열이 이렇게 부당하게 부친의 집을 사줄 정도의 깊은 커넥션이 형성된 연원이 중요한 거예요. 법조기자 카르텔,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 카르텔 이렇게 그렇게 작동한 당연히 거죠? 이제 그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윤석열이 뭔가를 봐줘서 김만배 일당이 큰 덕을 봐요. 그렇지. 빚을 진 거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기사로 띄워주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했을 당시에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거든요. 과장. 핵심 자,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검사.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부산저축은행 수사됐으면 대장동 없었다. 야, 요것도 큰 기사를 우리 오마이뉴스 특종 기자 김종훈 기자가 썼는데 요 양반이 이강길 씨라고. 이분을 저는 화면으로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네요. 요 양반이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 최초 사업자야. 이강길 전 C7 대표.
조국 식당 차기원 의원의 질의로 한 얘기인데요. 보시죠. 만약 2011년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금 1,800억 원과 관련해 조우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서 처벌받았으면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수익은 전부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나. 네. 그렇다. 여기 증인으로 나온 조우영은 2016년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 12월에 구속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차기군이 이렇게 묻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조우영이 2011년과 2012년 처벌을 다 피했다. 아,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처벌을 피했는데 그때 수사 담당자가 책임자가 윤석열입니다. 자, 만약 그때 조우영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대장동 민간업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거다. 자, 이강길과 남욱의 진술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네. 나옵니다. 사실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우리 허재영 기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었잖아요. 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 보도였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 1,800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그 대장동 지주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로 꿈살린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이 이걸 봐주는 바람에 이 1,800억 원이 회수가 안 되고 한 4, 5년 붕 떠요. 나중에 회수된 게 2015년인가 201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꽁돈을 가지고 지주 사업을 몇 년간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죠. 업고 다녀야지. 예, 그래서 언젠가는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이 끝나면 빚을 갚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사람 중에 박영수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리면 이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산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대장동 일당들이 그 빚을 갚던 시기예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거든요. 이 정영학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2019년 3월 달에 대장동 이거 수익 분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얼마 주고 50억 클럽에 누구 얼마 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관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0억 클럽에도 좀 얼마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김만배 누나가 갑자기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이 대장동 수사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를 10년 뒤에 이렇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의 카르텔은 굉장히 끈끈한데요. 박영수가 대검 중수부장이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데리고 있던 직원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었던 거고 박영수는 서울 고검장으로 그만두는데 2009년 1월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이제 개업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가장 전관 몸값이 좋을 때예요. 전화 한 통하면 한 50억 땡기는. 네네네. 전관. 아주. 게다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키운 애들이 대검을 비롯해서 특수통으로 잘 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패 범죄에서는 실력 발휘를 했던 거죠. 사건 쌈 싸먹기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건.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나 카르텔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네. 죄 있는 사람들 죄 봐주고 죄 없는 사람들 털어내면서 악마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평생 했던 친구들이 박영수, 윤석열 같은 친구들이고 여기에 김만배가 카르텔로 엮인 거죠. 네. 이건 근데 저는 제가 흉악하네요. 오늘 중요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던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허지영 기자한테도 아마 얘기 안 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결국은 쭉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면 문재인 민정수석 얘기로 나와요. 나오죠. 노무현 네. 정부 때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그때 제가 지휘했으니까 열심히 민정수석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박영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영수는요 이쪽 저쪽 다 걸쳐 있는 사람 그죠? 네. 문재인 정부 쪽 그러니까 친문 쪽이 아니라 이쪽 지금 여당 쪽에도 많이 걸쳐 있고 그렇죠. 근데 저쪽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걸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박영수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기부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말년에 뭐 공직으로 갈 것이냐. 그때 뭐 이런저런 뭐 그
뭐 한마평이 있었거든. 네. 그것보다는 자기 어떤 뭐 공익재단 뭐 출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공익재단 쪽을 구성해서 하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나오겠거니 그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더라고 아예. 여하튼 우리가 이제 다시 국회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뭐 조작 기소 특검 아마 할 거거든요. 음흠. 네, 관련해서 이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때 다시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취재해서 추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